네,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농법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동현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농사일 돌보시고 또 집안일 하시랴 하루 종일 바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작은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크신 열정만큼 오늘 저도 이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강의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강의의 주제 KM농법의 이해와 연작장애 해결. 자, 여러분 우리가 KM농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연작장애 없는 좋은 농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연작장애 없는 농사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저는 저 자신도 몸소 체험을 하고 또 전국의 많은 농가들을 통해서 연작장애 없이 좋은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연작장애 없이 여러분들의 농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연작장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작장애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어요. 그렇죠? 각종 농약, 각종 화학비료, 각종 영양제 이런 것들을 듬뿍듬뿍 써가면서 좀 심한 말로 반강제적으로 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연작장애에서부터 내가 작물을 키우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작장애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연작장애 때문에 소요했던 많은 비용들이 그대로 내 호주머니에 남겠죠. 또한 연작장애가 없기 때문에 작물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더 다수학 고품질화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작장애가 사라지고 다수학 고품질화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 매출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농비는 줄어들었잖아요. 농비, 각종 영양제, 화학비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매출 올라가고 농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농업 순소득이죠.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고 순소득, 농업 순소득 이게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내 농업 순소득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우리의 농토를 회복시켜서 농업 소득을 배가시켜보자. 이게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 강의가 이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1강에서 4강까지 쭉 들으시면서 연작장애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내 농업 순소득이 정말로 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더 알차고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간이 우리가 타이트한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 기초적인 부분은 조금 건너뛸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특강이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은 여러분이 풀 버전에서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특강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을 좀 건너뛴다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넘어가고요. 자, KM농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무물통에다가 미생물을 내 면적에 맞게 충족한 양을 배양을 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가배양 미생물농법이라고 합니다. 자, 내 자가에서 내가 스스로 미생물을 배양해서 내 작물에 준다. 자가배양 미생물농법. 고무물통에다 미생물을 키운다는 건데 문제는요, 여러분, 고무물통에다 미생물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학계에서는요, 고무물통에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고무물통 속을 우리가 뭐 멸균 소독하고 배양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예. 물로 씻어서 이렇게 배양 들어갑니다. 멸균 소독한 거 아니에요. 뚜껑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 속에도 잡균이 있을 수 있고 공중에 떠다니던 잡균들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잡균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놈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 마리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녀석이 5분도 안 돼서 분열을 해. 예. 한 마리가 두 마리로 이렇게 분열을 하거든요. 쪼개져요.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또 5분도 안 지났는데 두 마리가 네 마리로, 조금 있으니까 네 마리, 8마리로, 16마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한 마리만 뚝 떨어져도 순식간에 이 통속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키우려고 했던 접종 미생물, 물론 유익균이겠죠. 우리가 키우려고 했던 접종 미생물은 빨리 증식해서 이 통속을 장악한 그놈들의 세력에 밀려서
자칫 잘못하면 사멸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미생물끼리 상호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놈들의 세력에 밀려서 사멸돼 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조금밖에 못 자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고무물통에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게 지금도 정설이고요. 그럼 미생물을 배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미생물 배양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미생물 배양기는요, 외부로부터 완전 차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은 공기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는 혐기성이 있어요. 공기를 싫어하는 녀석들. 근데 우리 KM균은 또 호기성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는데 공기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미생물 배양기 내에 공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던 미생물들이 딸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 배양기는 공기를 주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필터링 장치를 잘 해가지고 공기 중에 타고 들어오는 미생물 잡균들을 모두 다 필터링해서 걸러낼 수 있는, 잡균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까지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온도 맞추고 이 또 밀폐되어 있으면 차폐되어 있으니까 압이 차겠죠. 그 압도 견뎌내야 되고 이러한 그래서 이런 미생물 배양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야 맞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설비가 너무 비싸요. 뭐 예를 들어서 500리터 정도만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뭐 1억 이상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 설비하면 뭐 금방 2, 3억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해서 내 밭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성 논리에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뭐 미생물 배양기를 써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의 주장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옳은 이야기인데 우리 농업 현실에 우리가 미생물을 키워서 밭에 주기에는 이거는 맞지 않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종균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써야 될 종균 있죠. 종균은 깨끗해야 되겠죠. 종균을 만든다든지, 또는 사람이 먹는 음식,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발효 음식이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발효 음식에 들어가는 미생물을 배양을 한다든지, 또는 미생물이 내는 물질, 그 물질을 연구해서 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먹는 약, 그런 제약 계열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잡균의 오염 없이 깨끗한 순도 높은 99.9% 이상 순도를 가진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미생물 배양기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농업 현실에는 우리가 이걸 직접 구비해서 하기에는 경제성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KM 미생물 농법은 고무물통에다 하자는 건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문제예요. 잡균들이 오염이 되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고무물통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일단 이루어져야 돼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이 통속을 빨리 우점할 수 있는 강한 우리균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익균이죠. 예. 자, 통속을 잡균보다도 우리균이 빨리 우점해서 이 통속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잡균들이 자라나는 걸 억제해가면서 우리균 위주로 증식이 되고 또 물질도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장악하고 강하게 잡균들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우리균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균이 그렇게 우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먹이질의 개발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균 위주로 먹을 수 있는 먹이질이어야 됩니다. 그건 먹이질이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먹이질이라는 것은 우리균이 내는 능력이 만약에 100%라고 친다면요, 그 능력을 200%, 3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먹이질의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먹이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자, 이 먹이질은 우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우리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먹이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종균과 먹이질. 예. 자,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종균을 넣고 먹이질을 넣었을 때 우리균이 우리가 넣어준 먹이질을 먹고 이 통속을 빠지고 우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점이 안 되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잡균 중에서는요, 그냥 뭐 우리가 정체 모를 균들을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잡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잡균 중에서는 유해균류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잡균들이 우점을 냈다. 유해균류가 그냥 득설득설한다. 이걸 몽땅 키워서 내 밭에 뿌린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 고무물통에다 미생물을 배양한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심도 깊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각종 정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고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정보 취합
취득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보면은 제가 봐도 어우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그런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올라와요. 자, 어떤 분은요, 이거 고무 물통에다가 산에서 부엽토 한 삽 퍼다가 집어넣고, 아우, 당밀 넣고, 온도 맞추니까, 우와, 거품 몽땅 나네요. 어이, 배양 너무 잘 됐어요. 이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에서 부엽토를 떠오면 그 산에 있는 부엽토가 과연 오염이 안 됐을까요? 순수한 깨끗한 유익균만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잡균들이 있을 수가 있고 유해균류도 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내가 몽땅 우려서 밭에 뿌린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나는 내 밭에서 흑안사 퍼다가 넣어요. 그리고 당밀 넣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거품 잘 나잖아요. 배양 잘 되네. 나는 이거 씁니다. 이런 정보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에 유익균만 있을까요? 아마 그 밭에는 유해균류가 더 많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몽땅 우려서 그걸 밭에 뿌린다? 야, 내 작물에게 유해균류를 끼얹은 거하고 똑같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떤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검증되고 또 실제 농사에 적용했을 때 충분히 입증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실행을 해야지 그러지 아니한 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따라서 하시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다. 여러분의 농사를, 일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저에게 그러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전화가 와요. 아, 나 이렇게 했다가 농사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미치겠다고. KM농법은 그렇지 않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른 거 다 해보시고 결국은 KM농법으로 오셔서 문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신다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KM농법은요. 우리가 좀 전에 보신 이런 미생물 배양기를 구비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KM농법은 처음부터 고무 물통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배양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예산,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통해서 연구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무 물통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걸 성공을 시켰죠. 좀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 강한 우리균을 찾았고 또 우리균이 우점할 수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먹이질을 개발을 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고무 물통에서 배양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고무 물통이다 보니까요. 우리균만 있고 잡균이 전혀 없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잡균도 소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소량의 잡균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균이 우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밭에 적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KM농법은 충분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연구 개발이 된 것이고, 많은 농가들을 통해서 실증 재배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전국 많은 농가들께 확산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하고 믿고 실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KM농법이 이렇게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기관 단체에서요. 이렇게 우리 농가 여러분들은 작은 물통에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기관 단체에서는 이렇게 큰 탱크를 놉니다. 탱크 하나에 15톤, 30톤 하는 그런 탱크예요. 여기다가 몽땅 배양을 해서 관내 농업인께 이렇게 충족한 양을 주죠. 과거처럼 1리터만 가져가세요. 아이고 한 말만 가져가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의 면적에 맞게 충족한 양을 줘요. 예를 들어서 300리터 가져가세요. 500리터 가져가세요. 1000리터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자, 왜 충족한 양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께 풀어드릴 겁니다. 자, KM농법이란 거 이제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이제 첫 주 1강이거든요. 첫 주 1강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사항. 이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 키워드거든요. 이것이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면 대사물질 네 글자입니다. 대사물질 네 글자. 자, 여러분 대사물질이 뭐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동물.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사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지 않은 것은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입니다.
자, 모든 생물체는 뭔가를 취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육식,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찌꺼기는 빼냅니다. 그렇죠? 똥 누고 오줌 누고 하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신진대사했다라고 그래요. 신진대사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람은요, 이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약 22만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필요하다. 이것이 학자들이 겨냅니다. 22만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 몸을 구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2만 가지 물질을 충원받기 위해서 육식, 채식을 하는 것이죠. 고기에 있는 물질을 취하고 야채에 있는 물질도 취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먹은 음식물을 우리 오장육부가 소화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분해해서 거기서 물질들을 분해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물질로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먹은 거, 육식, 채식한 것만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22만 가지 물질을 다 구성하지는 못해요. 사람만이 필요한 물질이 따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물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우리가 먹어서 오장육부가 물질을 분해해낸다. 그 물질들을, 자, 우리가 분해해낸 물질, 이 물질, 저 물질을 믹서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저거 믹스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새롭게 만든 것과 새롭게 만든 것을 믹스해가지고 또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물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에서 물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는 당연히 물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기관이고요. 현대 과학에서는요, 우리 사람은요, 근육에서 물질 합성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를 드실수록 몸에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근육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 몸에 물질이 왕성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늙지 않고 저속노화라 그러죠. 저속노화를 이렇게 실천하려면 기본이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질이 왕성하게 만들어지면서 노화를 늦추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서 물질 합성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현대 과학이 다 밝혀낸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뼈 속에서, 우리의 뼈 그리고 피 속에서도 물질 합성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서 물질 합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몸은요, 완전히 화학 공장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물질 합성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물질 합성을 해서 우리 몸에 22만 가지 물질을 구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찌꺼기 빼낸다 그랬죠. 찌꺼기를 빼낸다라는 것은 똥 누고 오줌 누고 한다는 건데, 이때 우리 몸에 있던 많은 물질들이 빠져나가요. 똥 오줌을 타고. 심지어는 제가 침을 뱉어도 그 침 속에도 우리 몸에 있던 물질들이 침을 타고 또 빠져나가겠죠. 우리가 뭔가를 배설을 하면 거기에 우리 몸에 있던 많은 물질들이 빠져나간다. 자, 이렇게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온 물질들을 우리는 대사물질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대사물질. 신진대사에서 밖으로 배출된 물질들, 대사물질. 예. 자, 그럼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미생물은 어떨까? 미생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미생물. 미자는 작을 미자겠죠? 생물, 살아있다. 그러니까 작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요. 근데 그놈들은 분명히 존재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그놈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도 뭔가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그래서 미생물도 아까 제가 배양할 때 우리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미생물들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취합니다. 자, 사람처럼 먹는 방법은 다르겠죠. 미생물들은 어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질을 그걸 분해할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녹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내서 그걸 녹여요. 그 물질을 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해하는 거죠. 그 먹이질을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해서 거기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질을 취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미생물들의 방법이죠. 사람처럼 먹고 깨물고 이게 아니고. 자, 미생물도 그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질을 취해서 자기 몸속에서 물질 합성을 하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작은 놈이지만 이놈들도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놈들도 자기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속에서 물질 합성을 하더라. 그게 수만 가지 물질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몸속에서 합성된 물질들이. 역시 미생물들도 뭔가를 취하고 물질 합성을 했으면 이놈들도 다 자기 몸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놈들도 배설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배출을 하더라. 자, 이겁니다. 이렇게 미생물들이 뭔가를 취해서 자기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물질 합성을 하고 그 물질들, 다양한 물질들을 또 밖으로 내놓더라.
이렇게 발생된 물질들, 이 물질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대사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물질. 자,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아, 나는 오늘 미생물 공부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계속 대사물질 타령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미생물 농법에서는요, 사실 미생물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하겠는데 미생물 그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대사물질이에요. 대사물질을 빼놓고 미생물 농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아직도 보면은 우리 균은 몇 승인데 또 저한테 전화했을 때 그 균은 몇 승이 나옵니까? 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는 거죠. 조금 아시니까 그 정도 물어보시겠죠. 몇 승 정도 나옵니까? 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그것은요, 한 10여 년 전에나 이야기했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균은 몇 승인데 이렇게 자랑하는 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균이 뭐 10에 6승이든 10에 8승이든 10에 11승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균이 어떤 물질을 발생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물질을 얼마만큼 발생을 시킬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물질의 역할이 작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것도 역시 제가 왜 물질이 중요한지도 차근차근 여러분께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대사물질, 미생물이 내는 물질, 대사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일단 했습니다. 자, KM 미생물농법은 고모물 통에다 미생물을 많이 배양을 한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대사물질이 발생을 하겠네요. 자, 이거를 작물에게 부어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작물 입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작물 입장에서. 우리는 현대 화학농법에서 작물을 어떻게 키웁니까? 작물에게 우리는 주로 질소, 인산, 칼리 위주로 줘요. 그리고 미량원소 조금. 그러면 작물은 우리가 듬뿍 준 질소, 인산, 칼리 흡수하겠죠. 그리고 토양에 있는 미량원소 몇 가지 좀 흡수하겠죠. 우리가 키우는 작물도요, 땅에서 흡수를 해서 그 흡수한 물질들을 자기 몸에서 물질 합성을 해서 그 물질 합성한 물질로 자기 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치가요, 사람, 미생물,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작물 똑같아요. 사람은 동물이고 작물은 식물이니까 엄청나게 뭐가 다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다. 자, 작물도 땅에다 뿌리를 받고 흡수를 하는구나. 양분을. 그리고 자기 몸에서 물질 합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물질 합성한 걸로 자기 몸을 구성을 하는구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현대 화학농법으로 작물을 키우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인산, 칼리 위주로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작물이 질소, 인산, 칼리 위주로 흡수를 해요. 토양에 있는 미량원소 몇 가지 흡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몸에서 물질 합성을 해야 돼.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몸에 흡수된 물질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육식, 채식하면서 다양한 물질을 취하잖아요. 근데 작물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질소, 인산, 칼리 위주로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오냐면 자기 몸에 흡수된 물질이 가지수가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물질 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하니까. 재료의 가지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몸에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물질의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현대 화학농법으로 작물을 키우면서 질소, 인산, 칼리 위주로 많이 중요해서 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작물이 잘 커요. 비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잘 커요. 근데 문제는 허우대만 멀쩡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쟤는 왜 이렇게 약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말이야. 잘 아프고 감기 잘 걸리고 이런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작물이 잘 크긴 큰 것 같은데 허우대만 멀쩡해. 그리고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면서 내병성이 굉장히 약해요. 금방 병에 걸리고 금방 엽이 떨어지고 과도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어렵사리 많이 열린 과도 아닌데 어렵사리 수확한 걸 따서 내가 또 먹어보면 왠지 밋밋한 맛 있잖아요. 그죠?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화학비료 위주로만 작물을 키워놓으면 맛이 밋밋해. 야, 이거 내가 이거 사과를 먹었는데 이게 사과 맛인지, 이거 깻잎을 먹었는데 깻잎의 향이 안 나는 것 같고, 딸기를 먹었는데 딸기 새콤달콤한 것 같지 않고, 이런 밋밋한 맛. 항상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질소비료 많이 들여서 작물을 키워놓으면 어떤 경우는 먹다 보면 왠지 모르게 씁쓸한 맛도 뒤에 남아요. 끝맛이. 그래서 내가 키웠지만 맛이 왜 이래. 항상 그런 어떤 안 좋은 느낌 우리가 받게 되죠. 자, 그게 바로 하나의
예인 겁니다. 우리가 질소비료만 몽땅 줘서 작물의 몸에서 물질 합성이 원활치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병성도 약하고 호흡대만 멀쩡하고 이 맛도 밋밋하고 다수와 고품질화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KM농법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고무물통에다 미생물을 충족히 배양을 했죠. 배양을 충족히 한다는 것은 개체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미생물이 먹고 발생시킨 대사물질, 이 대사물질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작물에게 주는 거예요. 이때 발생되는 대사물질은 뭐 수만 가지 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22만 가지 물질로 몸을 구성하듯이 미생물들도 수만 가지 물질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작물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작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작물 입장에서 이렇게 작물이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다. 평상시에 주인장이 질소인산 칼륨만 나한테 몽땅 주더니 오늘은 웬일이지? 기분이 좋았을까? 이렇게 다양한 물질을 나한테 밀어주네? 예. 작물이 그 수만 가지 물질을 자기 몸에 쫙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 질소인산 칼륨 미량호수 몇 가지만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미생물이 발생시킨 수많은 물질이 자기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물들은 물질 합성을 할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 저 물질 합성해서 내 몸에 필요한 물질 만들어내고 또 저거 합성해서 내 몸에 필요한 물질 만들어내고 이렇게 작물의 몸에서 물질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흡수한 물질을 자기 몸에서 직교성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기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흡수가 바로바로 될 테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예. 그렇게 직교성으로도 쓰고 물질 합성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작물을 키우게 되면 작물이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잘 커요. 화학비료 줬을 때하고 똑같이 잘 커요. 근데 화학비료만 줘서 키우면 허우대만 멀쩡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물질로 작물을 키우면요. 잘 크고 짱짱해요. 튼튼해요. 이런 느낌을 KM 미생물농법을 적용해 보신 분들은 다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다. 구루터기가 실하고요. 엽이 실해요. 줄기가 튼튼해요. 짱짱해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뭐 우짜라거나 너무 범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작물이 커야 될 만큼 크는데 이게 짱짱하다. 실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작물의 내부에서 물질 합성이 원활히 됐기 때문에 다수확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과나 엽을 수확해서 먹어보면 이구동성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와 맛있다. 이거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네. 어렸을 때 우리 집 뒷마당에서 키워서 따먹던 그 맛이네. 이 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뭐냐면 풍미가 좋다 그래요. 풍미가 좋다. 자, 복숭아는 복숭아의 깊은 맛이 나고 사과는 사과의 깊은 맛이 나고 딸기는 딸기의 새콤한 달콤한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깻잎은 깻잎의 향이 쫙 도는 그런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풍미가 좋다, 맛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왜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냐면요. 그 과나 엽을 수확해서 먹었을 때 그 과나 엽에 담겨있던 물질이 우리 사람의 몸에도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필요한 물질을 그 과나 엽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치 않은 이상한 걸 우리가 따먹었어요? 이 맛이 왜 이래 퇴퇴퇴 하고 뱉어버릴 거예요, 아마. 우리 몸에 필요치 않는 물질을 먹었으면 뱉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잖아요. 발효되어 있지 않고 부패된 거, 썩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먹으면 굉장히 역하고 막 뱉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치 않으냐라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나 엽을 수확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맛있다, 풍미가 좋다, 어렸을 때 향수가 생각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그 과나 엽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볼게요. KM농법이란 건 결국 그거네요.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자. 내 면적에 맞게 충족하게 배양을 하자. 그러면 내 면적에 맞는 충족한 대사물질이 생성이 되겠구나. 그것도 수만 가지의 물질의 종류가 생성이 되겠구나. 이거를 작물에게 밥으로 밀어주자는 거예요. 열흘에 한 번만. 사람은 하루에 3끼나 먹잖아요. 작물도 열흘에 한 번은 먹어야죠. 왜 열흘에 한 번이냐면요. 이 대사물질을 작물에게 한 번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약발이라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일주일 내외. 그러니까 일주일 좀 넘었으면요. 작물이 또 아이고 배고파요. 조금 더 주세요. 라는 것이 표정이 보여요. 그 표정이 보여요. 일주일 넘어가면. 반응이 와요. 그 표정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농사를 오래 지으셨으니까 저보다 아마 더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은 주자. 조금 배고프다 하니까 그때 한 번 주는 거죠. 열흘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작물에게 좋은 대사물질을 밀어주면 작물이 그걸 쭉쭉쭉 빨아먹고 그걸 다 과나 엽에 담더라는 거예요. 내병성도 강해지며
과하나엽에 그 물질이 담기더라. 또 작물 스스로 합성을 해낸 물질들도 과하나엽에 담기더라는 거예요. 그 과하나엽에 담긴 물질들은 우리 사람에게도 필요한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따먹었을 때 야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결국은 미생물이 내는 물질 작물이 먹고, 작물이 먹고 또 물질 합성시켜서 과하나엽에 담은 것도 우리가 먹고, 우리 사람에게도 필요한 물질이니까 우리가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생물을 배양해서 미생물이 그 내는 물질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거를 작물에게 먹이고, 작물이 착 합성을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우리가 먹고, 결국 이렇게 도는 거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농사 짓는 게 KM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가배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밝혀졌어요, 이미. 예, 밝혀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요게 1리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리터. 그럼 우리가 시중에 마트에 가서, 농자재 마트에 가서 미생물제 하나 주세요. 그러면 1리터나 500ml나 또는 심지어는 250ml 작은 걸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미생물들은요, 미생물 배양기에서 한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배양이 돼서 이 병에 담겨서 나와요, 바로. 그러면 이 작은 병에 대사물질이라는 게 얼만큼이나 담겨 있을까요? 뭐 이 1리터 용기에 대사물질이 이만큼 담겨 있지는 않겠죠. 1리터 용기에 대부분 이제 미생물 아니면 물 그리고 대사물질은 아마 요만큼 정도 남아 있을지 몰라요. 요만큼 정도. 자, 이만큼 적은 양을 갖다가 물에다가 막 500배, 1000배 이석을 해가지고 한 1000평 정도에 심어진 작물에게 나눠서 뿌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적은 대사물질 이만큼을 물에다 1000배 이석을 해서 1000평에 있는 작물에게 나눠 먹으라고 뿌렸을 때 작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아이고 떠겠다고 맛배기로 조금 주네,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작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다는 미생물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는 효과를 못 본 거예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대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효과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물질 요만큼을 1000배 이석에서 1000평에 뿌리는 게 아니라 대사물질 이만큼을 1000평에다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희석한 거는 작물에게 아주 적은 양을 주겠지만 이 정도 풍부한 대사물질을 작물에게 나눠주면은 그냥 한 그릇씩 먹어, 듬뿍듬뿍 먹어, 이렇게 준 거하고 똑같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가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밭에 맞는 충족한 양을 뿌리기 위해서는 자가배양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밭에 맞는 충족한 양을 배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사물질을 충족하게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가배양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네. 자, 이래서 자가배양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 자가배양을 한다는 것은 내 밭에 맞는 충족한 양의 대사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자가배양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그걸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KM농법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바로 그거예요. 대사물질을 충족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가배양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충족한 양의 대사물질을 작물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KM은 어떤 대사물질을 발생시키는지, 이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KM 미생물은요, 일단 천연 아미노산을 잘 만드는 균이에요. 천연 아미노산.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필이 쫙 꼽혀야 맞아요.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러면 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밭에 뿌리면 아미노산 이야기는 해결이 되는 건가? 그렇죠. 해결되죠. 이 배양액 자체가 아미노산이에요. 여러분, 배양액 자체가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나 미생물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단백질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KM 미생물은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어떤 재주냐면 이 아미노산 두 개를 딱 고리 타입으로 연결지어 가지고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이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다이펩타이드. 그러면 다이펩타이드는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제 이것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작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공통의 기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마다 기작이 다 일어난다는 건데, 어떤 기작이냐면요, 외부에 있는 병원체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자, 여기서 병원체라고 하면은 어떤 바이러스, 어떤 균, 어떤 충을 들 수 있겠네요. 식물을 유해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균, 충. 자, 이런 병원체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 병원체의 독성이 식물의 몸에 쫙 들어와서 퍼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독성이 몸에 퍼지는 거를 식물이 가만히 놔두고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그 식물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옆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즉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병원체가 나를 공격했어. 그 독성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식물은요, 자기 몸에서 그 독성을 중화시켜서 없애려는 노력을 시작을 해요. 식물이 다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 독성을 없애지 않으면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그런데 병원체가 하나가 와서 딱 건드리면 까짓 거면 중화시켜서 없애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원체들은요, 때로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한 놈이 와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막 때로 달려들어서. 그러면 그 많은 독성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중화시켜서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방어전선을 펴게 돼요. 어떤 방어전선을 펴느냐? 자기 몸에서 항생물질을 만들어요. 항생물질.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병원체들이, 나를 주로 공격하는 병원체들이 싫어하는 물질을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식물들이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던 병원체가 싫어하는 물질을 내 몸에서 많이 분비를 하고 있으면 그 병원체가 나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기작을 식물마다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인데, 자, 한 가지 문제는요, 이러한 기작은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놈이 딱 와서 건드리면 중화시켜서 없애기도 하고 항생물질도 만들어서 방어 기작도 펼치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여러 놈이 한꺼번에 와서 때로 공격을 해버리면 내가 감당을 못하고 갑자기 당하게 되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고 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작물들은 항상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키워왔잖아요. 원실에서 보호하기도 하고 또 노지에서 키우더라도 농약 쳐가면서 이렇게 병원체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키워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작이 점점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지에서 산속에서 크는 나무나 풀은 잘 크는데 왜 작물은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 여러분 항상 해보셨죠? 그게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다이펩타이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다이펩타이드가 식물체의 몸에 흡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이펩타이드가 식물을 자극을 해서 식물의 몸에서 그러한 저항성 물질, 다시 말해서 항생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이펩타이드가.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이펩타이드가 그런 저항성 물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이펩타이드는 식물체를 자극을 해서 식물체 스스로 그런 저항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이펩타이드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양을 해서 작물에게 주면 다이펩타이드라는 물질을 같이 주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작물의 몸에 흡수가 되어서 작물을 계속 자극을 해. 임마, 빨리 저항성 물질을 만들어! 자극을 해. 그러면 작물이 계속해서 저항성 물질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저항성 물질이 항상 생성되고 있는 작물을 병원체들이 와서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물론 다 100% 막아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당 부분 병원체들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농약을 대폭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KM 미생물이 발생시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대사물질 다이펩타이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KM균은요, 항균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항균 물질. 지용성 고분자 펩타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 고분자다 보니까 이게 식물체 몸에 빨리 흡수되지는 못하더라도 이 물질 자체는요, 항균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KM을 배양을 해서 물에 희석해서 작물의 엽에 살포를 하게 되면 엽이나 과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곰팡이나 유해 세균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서 억제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물질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항균 물질. 그게 우리 KM 배양할 때 발생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KM이 전화위복이라고요. 깨끗한 완전히 차폐되어 있는 미생물 배양기에서 배양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미생물들이 이런 항균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군이 없잖아요. 완전 차폐되어 있는 미생물 배양기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적군이 없으니까 항균 물질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들긴 만들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고무 물통에서 배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들어와요. 잡균들이. 우리 미생물이 잡균들을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우점을 해서 잡균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점은 알겠는데 어떻게 억제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미생물이 우점해가지고 잡균들이 들어오면 막 사람처럼 칼 들고 창 들고 싸우고 또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막 휘어
응? 핥히고 물어뜯고 이러는 거냐? 미생물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미생물들의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균이 만든 물질이니까 우리는 끄떡없어요. 하지만 이 물질을 상대 종족, 다른 종족에게 끼얹으면 그 종족은 이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항균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곤몸을 통해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적군들이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균이 이 항균 물질을 열심히 만들어내야 돼요. 열심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저놈들을 억제하고 우리끼리 딱 하려면 열심히 이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고 고몸을 통해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이 항균 물질도 많이 얻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다 고추를 심어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무처리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무처리구인데 KM을 처리하지 않았더니 벌써 문제가 와 있어요. 엽이 드문드문하고 고추도 달릴까 말까 조그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KM을 시비했던 고추는 보세요. 엽이 무성하고 고추도 크게 달려있고 실하잖아요. 줄기도.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이펩타이드에서 병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런 차이를. 이게 실제 포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포장에서도. 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다가 상추를 심어놓고 육묘를 합니다. 포트로 육묘를 하는데 KM을 처리하지 않은 왼쪽에 있는 이 포트는 벌써 연미 물러져서 문제가 왔어요. 그죠? 근데 KM을 처리한 거 보세요. 쌩쌩해서 잘 크고 있잖아요. 병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일이 실제 포장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농약의 사용을 우리가 대폭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농사에서 우선 급한 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병해충 부분. 두 번째는 생장 촉진 부분. 그래서 우리는요. KM 미생물이 내는 수많은 물질을 다 연구 분석해서 다 밝혀내기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 하나만 찾아서 연구를 해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요. 야,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지? 그걸 증명하는 데까지. 예. 자, 그래서 우리 농사에 우선 급한 게 뭐냐? 병해충 부분, 생장 촉진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먼저 물질을 연구를 해보자 했더니 병해충 부분에 있어서는 KM은 이런 물질, 다이펩타이드, 고분자 펩타이드를 내서 작물을 잘 보호하고 내병성 강하게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병해충 부분에서는 일단 합격점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또 하나 볼게요. 우리 KM균은요, 인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잘 만들어내요. 인돌 아세트산. 자, 이 물질은요, 우리말식 표현으로는 인돌초산이라고 그래요. 인돌초산. 근데 이 인돌 아세트산은요,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도 식물의 세포 분열을 굉장히 촉진할 수 있는 물질로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던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KM 미생물이 이 인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잘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KM을 배양해서 밭에 주면, 작물에게 주면 아미노산도 공급이 되는데 인돌 아세트산 덕분에 굉장히 잘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해왔던 화학비료 그리고 각종 영양제 이런 것들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인돌 아세트산을 우리말식 표현으로 인돌초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상을 해보세요. 인돌초산, 인돌초산, 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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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산. 초산이라고 자꾸 되뇌이면 어때요? 조금 시큼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초산, 초산, 시큼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미생물을 배양하다 보면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나요. 시큼한 냄새가. 그 2강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우리 미생물이, 인돌초산 잘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맞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생장 촉진 부분에 있어서도 KM 미생물은 인돌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합격점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에서 우선 급한 거, 병해충 부분, 생장 촉진 부분, 이 두 가지만 먼저 알아보고 물질을 연구해 봤더니 KM 미생물은 이렇게 좋은 물질을 내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 두 가지 문제점, 병해충 부분, 생장 촉진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도 우리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거고,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상당히 다소가 고품질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KM을 자가 배양하는 거였구나라는 거, 그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프라인 강의실에 가면요, 제가 이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사실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우리 지역에 와서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건의하세요. KM이라고 자가배양 미생물농법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좀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럼 저희한테 연락 오고 여러분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그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에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섞고 싶지 않아 이래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붙들어 놓고 여쭤보면요, 그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 비슷비슷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말이야 우리 동네에 어떤 박사인지 교수인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좋다라고 그렇게 하면 다 될 것처럼 강의하고 갔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의 농사 망쳐가지고 한번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나 진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섞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을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그대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께 그대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요. 실제로. 자, 왜 그러냐? 그거 여러분도 심정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해봤다, 속아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새로운 게 개발이 됐다고 좋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자, 왜 그러냐? 대부분의 연구들은요, 이 작은 실험 포트에서 이루어져요. 작은 실험 포트에서. 뭐 한 평도 안 되죠. 거기다가 그 어떤 균이나 충을 넣고 자기가 연구했던 걸 가져다가 듬뿍 들어보여요.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기초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반응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실제 작은 포장을 만들어 놓고 이 비닐하우스 같은 작은 포장이죠. 이 실험 포트는요, 항온, 항습, 멸균돼 있어요. 항온, 항습, 멸균된 상태에서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포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키우면서 또 해봐요. 그걸 토대를 삼아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받아서 기업이 생산을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실제 포장해서 이제 넓은 면적에 사용을 해보면 반응이 안 나오죠. 좀 전에 제가 대사물질을 하나 예를 들어서 작은 양을 갖다 쓰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효과를 못 봤다. 그럼 우리는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대사물질을 많이 얻어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실제 포장에 맞게 접근을 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을 해놓은 게 KM농법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실험 포장에 썼던 데이터를 삼아서 논문 쓰고 책 쓰고 해서 그걸 기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적용을 해보니 이론 대비 실제 결과는 너무나 판이했다는 거죠. 안 돼. 이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KM농법도 그럴 것이냐?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못하면 그거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이론을 떠들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풀 버전에 세밀하게 나와 있으니까 풀 버전에 참고하시라는 걸로 넘기도록 하고, 영상을 하나 볼게요. 근데 이 영상은 뭐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복습 삼아서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장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하우스는 2,000평에 8동 농사 짓고 있어요. KM농법을 적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작기에 관행으로 하실 때는 상태가 어땠습니까? 간행으로 했을 때는 뭐 그나저나 됐는데 이제 농비가 많이 들어갔죠. KM 농법을 쓸 때하고는 차이점이 느낀 게, 뭐를 이렇게 비료 같은 걸 줘도 얘네들이 잘 먹는다는 걸 눈에 느껴요. 피부에. 그래서 절감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 비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비용 면에서. 농약도 들치게 되고, 비료 양도 예전에 700g, 뭐 800g 줬으면 뭐 300g, 400g씩 그 정도로 지금 주고 있어요.
KM으로 하실 때 이제 그 절감이 많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예.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 몇 프로 정도나 농비가 절감된 거?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아, 그 정도로. 농약이나 비료 이런 예, 예, 네, 그러시군요. 현재 KM 농법으로 농사를 해보시니 예, 작물의 생육 상태라든지 예. 뭐 수량, 수확 수량 뭐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생육 상태도 이제 애들이 뭘 줘도 잘 먹으니까 사람이 좀 제가 덜 피곤해요. 그리고 양도 꾸준하게, 간행보다는 한 1.5배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눈 감는 것도 이게 오이가 연속 작가가 쭉 돼야만이 많이 나오는데, 관행농법 있을 때는 세력이 딸리면 위에 나무를 죽였어요. 그래서 양이 줄었는데 계속 죽이는 거 없이 꾸준하게 이게 커져요. 힘이 뒷받침을 해준다고 그럴까? 뿌리가 좋으니까. 네, 상품성은 어떠세요? 상품성도 지금 예전에 고가 같은 게 많이 나왔으면은 이걸 줌으로써 많이 줄었어요. 고가도 많이 줄고 상품성이 많이 향상됐죠. 네, 출하했을 때 예. 어떤 경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어떠세요? 저는 최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뭐 청주, 인천 그쪽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최고가로 나오고 있어요. 관행 재배하실 때에 비해서 병해충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뭐 진디나 내가 이제 저 응에 겨울에 집 넣어가지고 응에 좀 차먼지 응에 좀 있었는데 진디 그런 건 구경을 못 해요. 뭐 흰가루도 그렇고 깨끗해요. 예전에는 진디, 흰가루 관행으로 농사질 때는 달고 살았는데 배양을 해서 한 10일에 한 번씩 줬는데 이걸 줌으로써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KM 농법을 이제 이번 작기에 처음 적용을 해보셨는데요. 사용을 해보시면서 총체적인 느낌을 총평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게 가격이 뭐 비싸면은 권유를 못 하겠는데 요즘 농약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은 네, 여러분 단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영상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강의 1강 강의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재 청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출석 체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는 이유는 출석 인정되신 분들은 KM농법교육원에 회원 인증을 드려서 또 회원 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겠고요. 출석 체크 방법은 여러분 실명 성함 옆에 전화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써주시고요. 또 전화번호가 있어야 제가 카톡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또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 성함 옆에 전화번호 써주시는 거 오늘 출석 체크 방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 이렇게 봤는데요. 오이 재배 농가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농가께서는요, 이 KM 농법을 만나기 전에 이제 연작 피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아무튼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셨대요. 미생물 다른 것도 해보셨고, 뭐 좋다라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 그런데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 연작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토양 살포 과정이었습니다. 토양에 정식하기 전에 토양에 미생물을 2번 이상을 충족하게 이렇게 살포를 하셨고요. 밭에다가 이제 그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볏짚을 조금 썰어 놓고 뭐 이런 과정, 그리고 KM 미생물을 충분히 여기 그 2번 이상 이렇게 살포를 하셨고요. 그리고 정식 후에 꾸준하게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십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다 보셨으니까 뭐 금방 아시겠지만은 전작기 때 연작 피해가 있었던 거하고 지금 그 오이의 상태하고는 너무 다르죠. 지금은 이 초세만 봐도 어떠한 연작 피해도 보이질 않죠. 꽃도 크게 잘 펴 있고요.
이분은 지금 농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농사 중간 정도에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막상 가니까 이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곧 오시겠지 하고. 근데 20분, 30분 지나도 안 오셔요. 결국은 한 40분 넘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중간에 제가 어디 가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그 부인하고 따님이 성과 작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부인께 어디 가셨나요? 여쭤보니까 금방 오신다는 분이 안 오시니까 여쭤보니까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바구니 있잖아요. 수확물 담는 이 바구니가 애국인이 2명이 있었거든요. 이 애국인 2명이 계속해서 수확을 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하고 따님이 성과 작업을 하는데 그 수확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성과 작업하는 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줄 서서 대기하고 있고 그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애국인들은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구니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놀지 않고 계속 수확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해서 급하게 이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러 갔대요. 근데 그게 30분 지나도 안 와. 40분 지나서 이제 그제서야 오셔가지고 부랴부랴 미안합니다 하고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면서 기분이 연짜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았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농장 구경도 하면서 야 수확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 세상에 바구니가 부족해서 사러 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 농사가 다 끝난 게 아닌데 현재 상태까지 봤을 때 이분은 농비가 40% 이상 절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행 대비 1.5배 이상 더 나오고 있다. 수확물이 관행 대비 1.5배 이상 더 나오고 있다. 그리고 1.5배 이상 더 나온 것만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경매에 갔을 때 최고 등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전작기 연작 피해가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지금 1.5배 더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때는 수확량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비도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다가 그 수확물이 적게 나온 게 고과도 있었다는 오이가 이렇게 휘어지는 고과. 그 고과가 되면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매에 가면 경매가 안 나왔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작기 그런 상태하고 지금 농비 40% 이상 절감되고 1.5배 이상 수확을 더 하고 있고 최고 등급의 경매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전작기 그 상태하고 지금 작기 상태하고 이분의 농업 순소득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요. 전작기 대비 현재 작기하고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금방 그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이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이 사례 영상을 보기 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론 KM농법이 이야기하는 대사물질에 의해서 작물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론하고 실제 결과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치하죠. 딱 떨어지죠. 농비는 절감되고 생산성은 더 나오고 경매에 가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내 농업 순수도 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 이야기 이론적인 어떤 대사물질이라는 이야기하고 실제 지금 이 결과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례가 이 한 분의 사례가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서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이뿐만 아니고 딸기, 뭐 사과, 자두, 배, 복숭아, 뭐 깻잎 여러 작물에서 그런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KM농법은 이론과 실제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좋은데 실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분처럼 나 이제 섞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겠죠. 반대로 뭔가 되는 것 같아. 이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우연히 된 것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으려면 우리 농업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이론과 그 이론 대비 실제 결과는 일치해서 딱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KM농법이 바로 이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연작 피해, 연작 장애 없는 농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연작 장애를 해소하고 우리의 농토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농업 순소득을 배가시키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여러분께 밝혔잖아요. 이 이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는 거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히 일치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KM미생물을 잘 배양을 해서
열흘에 한 번씩 꾸준하게 이렇게 그 실행을 하신 분이라면 거의 다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열흘에 한 번 정도라는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이 KM 미생물이 내는 대사물질을 먹고 나면 그 약발이 한 일주일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팎이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작물이 나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작물을 잘 보면은 아 배고파요 주인님 농장주님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일주일 안팎이면. 그러니까 늦어도 열흘 안에는 주셔라는 이야기예요. 그 꾸준함이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옵니다. 이분의 결과처럼 다른 분의 결과처럼 전작기 때 대비해서 2배, 3배 이상의 순서도 올릴 수 있는 이런 큰 가치로 나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꾸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KM농법에 대한 기초 이론, 대사물질이란 이론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후속에 백견이 불여일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는 많이 쓴다고 합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내가 한 번 행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100번 들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안 해버리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강의를 100번 들었는데 내가 안 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냥 관망자죠. 네. 근데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었더라도 바로 실행을 하면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번, 3번만 배양을 해봐도 배양하고 살파는 거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KM농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요. 그래서 100번 들으신 것보다 한 번 행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은 것이고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한 번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번 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한 걸음을 떼야 천리걸음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행하고 나면 그게 천리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천리걸음은 결과적으로 이분처럼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을 떼고 이분처럼 그런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시면서 의문점, 궁금하신 사항,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 번호가 맨 위에 채팅창 맨 위에 떠 있을 겁니다. 010-9213-9172 9213-9172 이게 제 개인 번호고요. 이 번호 주시면 제가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주시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고요. 풀 버전을 일단 보십시오. 풀 버전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수시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드린 풀 버전을 먼저 보셔요. 그리고 그거 보시고 의문점, 궁금한 거, 필요한 거 모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많이 부족했던 강의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강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M농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가장 큰 만병통치약은 여러분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농사에 대한 그 크신 열정이 큰 것을 이루는 것이고요. KM농법은 작게 뒷받침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 뒷받침하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열정의 그 큰 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주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